집. 여보, 나 할 말 있어. 할 말? 병원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얼굴이 내내 어둡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사실은 나 췌장암 진단받았어. 아직 얘기라고는 하는데 워낙 무서운 병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네. 애들도 아직 어리고. 뭐? 당신이 췌장암이라고? 아니 여태껏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이 무슨 암에 걸렸다고 그래? 제대로 검사한 거 맞대? 오진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나도 몇 번 물었는데 그럴 리가 없대. 못 믿겠으면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진행해 보라고 하더라고.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내가 암에 걸렸다니. 그것도 암 중에서도 제일 독하다는 췌장암을. 아, 일단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자. 어? 알았어, 그러자. 이틀 후, 병원 앞.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 아니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내가 췌장암에 걸릴 수가 있지? 어? 아, 믿기지 않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치료 과정이 꽤 까다롭다고 하던데 어떡하면 좋냐? 암 환자보다 간병인이 더 힘들단 말도 있잖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 걱정을 더해줄 줄 알았는데, 간병 걱정을 하고 있네. 그래, 남편도 많이 당황해서 나온 소리겠지. 그리고 치료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애들 케어도 남편이 해야 될 텐데, 저게 현실적인 고민일 수도 있어.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나라도 마음 굳세게 먹자. 그래도 이기면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도 하니까. 여보, 그래도 내가 잘 이겨내 볼게. 말기가 아닌 게 어디야. 요샌 기술도 좋아졌다고 하니까 분명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당신도 좀만 버텨줘. 말이야 쉽지. 당신도 치료 과정 들어가면 만만치 않다고 여길걸. 아이 그러게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꼭 하라니까. 더 일찍 발견됐으면 좋았잖아. 이기면은 다른 기관으로 전이될 확률도 높은 건데 합병증 오고 그러면 어쩔 거야? 나 아는 사람도 안 걸렸는데 해열증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말기도 아닌데 죽었어. 당신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어. 아직 치료받기도 전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해? 일단 하는 데까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불안해. 그래도 애들이랑 당신 생각해서 일부러 힘내는 거잖아. 그러니 당신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도 불안해서 그러는 거잖아. 아, 앞으로 어떻게 보낼지 생각만 하면 눈앞이 깜깜하다니까. 일단 엄마한테 말씀드리죠. 어머니한테? 아직 우리 아버지한테도 말씀 안 드렸는데. 당신 치료받으면 애들은 누가 돌보겠어? 장인어른이 돌봐주실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돌봐줘야 될 텐데 미리 양해를 구해야지. 나도 회사 다니고 하면 애들 케어는 어려워. 엄마라도 우리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 알았어. 어머니 많이 놀라시진 않을까 걱정되네. 다음 날, 시댁. 아유, 니들이 웬일이니? 평일 저녁에 나오고. 애들은 어쩌고?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애들은 피자 시켜줬어요. 에이, 심각한 일이야? 너네 둘 다 표정이 안 좋구나. 무슨 일인데 그래? 저,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저께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췌장암 2기 진단을 받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라 저희도 눈앞이 깜깜하네요. 애들도 어린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요. 뭐? 여진이 너가 췌장암이라고? 그 사망률 높다는 췌장암에 걸렸다 이 말이야? 아니 어쩌다가? 그냥 건강검진 하다가 발견된 거라 어쩌다 걸린지는 저희도 모르죠. 의사 말로는 수술부터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암 치료도 받고요. 엄마도 알겠지만 췌장암이 관리가 되게 까다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애들 엄마가 치료에만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회사 가야 되니까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혹시 애들 학교 다녀오면 엄마가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거밖엔 방법이 없네요. 당장 이 사람 치료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애들 볼 사람을 고용하기도 형평상 어렵고요. 어머니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해요. 정말 염치가 없네요. 아니, 수술을 바로 받아야 된다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니 나도 당황스럽구나. 잠깐만 승호야, 나 좀 보자. 여진이 넌 여기서 기다려라. 네, 어머니.
아니, 병이 그렇게 심각하대? 이기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암은 암이잖아요. 그리고 췌장암은 다른 암보다 완치율이 낮기도 하고 합병증에도 취약하대요. 그러니까 이 병 걸린 이상은 당분간 정상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유, 젊은 애가 뭔 그런 독한 병에 걸렸다니. 애들도 아직 8살, 10살밖에 안 됐잖아. 내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한창 엄마 손 필요할 나이인데 어쩌려고 그래?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고요. 저도 갑갑해 죽겠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근데 말이다. 췌장암이 그렇게 독한 병이면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럼 애들 생각도 해야지. 너도 준비 미리 해놓으면 좋고. 무슨 준비요? 그 사돈 재산이 좀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라도 미리 물려받을 수 있게 해야지. 그래야 여진이 걔가 죽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가 않잖아. 그리고 너도 새 출발해야지. 여진이가 죽어도 애들 엄마는 필요할 거고 너도 나이가 아직 젊은데 애들만 키우며 살 수 있겠어? 그런 것까지 벌써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랑 애들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솔직히 산다고 해도 사람 노릇하며 살 수 있겠어? 한 번 암 환자는 죽을 때까지 암 환자야. 난 너가 평생 여진이 뒷바라지하며 사는 꼴, 그거 못 본다. 방송 얘긴 내가 꺼낼 테니까 너도 슬슬 거들어라. 여진이 걔도 양심이 있음 그런다고 하겠지. 안 그래? 엄마 말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사실 저도 간병인 노릇을 할 수 있을지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암 환자 간호하던 가족이 나중에 암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래요. 내 말이 바로 그렇다는 거야. 돈 벌기에도 힘들어 죽겠구만. 무슨 간호야 간호는. 간호를 해도 지 아버지 보고 하라고 해야지. 따지고 보면 암 그것도 유전이라는데 그럼 걔 아버지 탓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하죠. 그래, 그러니까 책임은 그쪽 보고 지라고 해. 일단 나가자. 많이 기다렸니? 승우랑 상의할 게 있어서 그랬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너한텐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말은 꼭 해야겠구나. 앞으로 너 치료 비용도 있고 만약 네가 죽었을 때 경우도 생각해야 되니 네 아버지 재산은 미리 상속받는 게 좋겠구나. 그래야 애들도 너가 죽었을 때 재산 상속받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니, 저 아직 치료도 받기 전이에요. 진단 받은 지도 고작 2, 3일밖에 안 됐고요. 갑자기 재산 얘기를 꺼내시는 건 너무 이르지 않나요? 제가 완쾌할 수도 있는 건데. 에이, 어머니가 뭐 나쁜 의도로 그런 말을 했겠어. 혹시 그럴 상황이 닥쳐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솔직히 당장 너 입원하고 치료받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질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해? 내 월급 사정 뻔히 알잖아. 어차피 아버님께 도움 요청해야 하는데 빨리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맞지. 어차피 아버님 재산 다 너한테 상속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상속부터 얘기 꺼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건 경과 보면서 차차 결정해도 되고 혹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모른 채 하겠어?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어쩜 내 걱정은 안 하고 돈 얘기부터 할 수가 있어? 나 좀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지금 네 서운한 게 문제니? 넌 두 아이의 엄마야. 당연히 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를 먼저 걱정하는 게 맞지.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애들을 좀 생각해 봐라. 그리고 네 남편도 생각하고. 이제 암 환자니 벌써부터 비위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애가 왜 이렇게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내일 아버님 뵈러 같이 가. 어차피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잖아. 그래, 입원하기 전에 이 일은 해결해 놓고 가야지. 다들 너무들 하네. 어쩜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어? 당장 굶어 죽는 처지도 아닌데. 그날 저녁, 집. 아니, 상을 왜 따로 차렸어? 여기 조그만 상에 차려져 있는 건 누구 거야? 당신 거지 누구 거야? 애들이랑 같이 밥 먹게? 그럼 따로 먹으라고? 왜? 당신 암 환자야. 애들 눈에는 엄마 아픈 거 안 보일 것 같아? 애들도 다 알아.
밥 먹으면서까지 애들 마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이제부터 따로 먹어. 어차피 당신 병원 들어가면 그럴 텐데 애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더욱 함께할 수 있을 때 함께해야지. 서운하게 왜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심각한 상태도 아니고 겉보기에도 멀쩡한 편인데 애들이랑 밥을 따로 먹으라는 건 너무하지 않아? 애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애들한테 내가 찬찬히 설명할게. 내가 기사를 봤는데 말이야. 아픈 부모와 함께 큰 자식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몇 배는 높대. 애들한테 나쁜 영향은 될 수 있었으면 안 주면 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냉정해? 내가 무슨 병균 옮기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나 좀 적응 안 되려고 그래?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지. 어차피 당신 병원 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애들 케어해야 되는 건 나야. 그러니 내 말을 따랐으면 해. 자, 상 들고 앞방으로 가서 먹어. 이 정도는 될 수 있지? 정말 너무하다, 당신. 다음 날, 차 안. 아버지가 많이 놀라실 텐데, 어쩌지? 엄마도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병에 대해 특히 민감한 분이신데, 나까지 췌장암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아버지 요새 기력도 안 좋으신데, 괜히 나 때문에 더 안 좋아지실까봐 걱정돼. 어차피 알아야 할 상황이잖아. 당신, 아버님 걱정한다고 말 얼버무리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 재산 얘기를 바로 꺼내라고?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 당장 재산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 우리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나도 회사 그만두면 퇴직금도 나오고 할 텐데, 아버지한테 바로 돈 달란 얘기를 꺼내야겠어. 일단 우리끼리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도움 요청하든지 하자. 어? 어제 나랑 어머니가 한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너야 그냥 환자니까 가만히 누워서 치료만 받으면 되지만 나랑 어머니 네 뒤치다거리 다 해결해야 돼. 그러니 잠자코 우리 말 들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암 걸렸다는 말 한 다음에 바로 돈 달란 말을 해. 가뜩이나 놀라실 텐데. 그러니까 너가 얘기를 잘해야지. 어차피 건물 주기로 했으니 지금 주는 게 큰 피해도 아니잖아. 아버님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도 많으실 테고.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해. 그래야 아버님도 납득을 하고 바로 처리해 주시지. 언젠 그런 재산 안 받아도 되니 건강하게 오래만 사시라고 아버지한테 말했으면서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바뀌네. 아무리 내 뒤치다거리를 본인이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남편으로서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하네. 이런 사람일 줄 몰랐는데. 잠시 후 아빠 집. 왔어?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왔어? 아, 예. 미리 연락을 드리고 왔어야 됐는데 영 정신이 없어서요. 들어가도 되죠? 아빠, 저 왔어요. 그래. 얼른 들어와. 근데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워? 아버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진이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아, 췌장암? 여진이가 그 병에 걸렸다고? 갑자기? 아빠, 많이 놀라셨죠? 저도 건강검진 오랜만에 받다가 갑자기 안 사실이에요. 죄송해요. 몸 관리를 평소에 잘했어야 됐는데 이런 병에 걸렸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이, 이게 무슨 정말 췌장암에 걸렸대? 아직 30대 중반인 너가 관리를 잘 못해봐자지 어떻게 그래?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왔어. 그 분이 오진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이미 다른 병원에서도 받아봤고 똑같은 병명 나왔어요. 이기라 수술부터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기라 다른 기관은 전이는 안 돼서 완치율도 비교적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의사 선생님도 일단 치료부터 잘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이기라고 해도 암은 암이지. 우리 딸내미 불쌍해서 어쩜 좋으니. 몸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야? 그럼 당장 입원을 해야 되는 건가? 입원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유산을 미리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여보, 그 얘기부터 냅다 꺼내면 어떡해. 아직 아버지 놀라셨는데. 어차피 해야 할 얘기잖아. 아버님, 놀라신 거 이해는 가는데요. 저도 시간이 부족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유산을 미리 달라고? 왜? 치료비가 많이 비싸?
치료비도 치료비고, 이 사람 간병인도 구해야 되고, 이 사람 일 못하게 되면 당장 생활비도 부족해지잖아요. 애들도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러니 돈이라도 있어야 선택지가 넓어지죠.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해놔야 나중에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대비가 빨라지죠. 안 그래요? 안 좋은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아빠, 이 사람이 하려던 말은 여진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췌장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초기에도 죽을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 대비를 해야죠. 지금 유산이 여진이 앞으로 상속되면 여진이 죽으면 그 재산이 애들한테 문제없이 상속될 거잖아요. 그래야 저도 애들 키울 수 있고요. 안 그래요? 그럼 벌써부터 우리 딸 죽을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직 진단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애를 두고? 아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려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아버님께서 노여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제가 아이들을 이 사람 없이도 잘 키울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도 걱정 없이 앞으로를 헤쳐나가죠. 저라고 뭐 여전히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 암에 걸린 이상 치료됐다고 하더라도 재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미리 이거 준비해 놓는 게 좋죠. 앞으로는 애들 키우느라 이 사람 간병하느라 돈 버느라 정신 없을 텐데 복잡한 문제는 지금 마무리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안 걸려 혼란스러운 아내를 면전에 두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남편으로서 맞는 거야. 자네가 이러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네. 우리 딸 아이 치료비는 내가 대줄 테니까 신경 끄고 돌아가게. 뭐라고요? 참, 아버님, 지금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요? 아니, 딸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으면 부모라도 미안하다고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준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지. 유산을 끝까지 안 내놓겠다고 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여진이 재산이잖아요. 그거 좀 미리 주는 게 어려워요. 아버님 손자 손녀는 생각 안 하시냐고요. 당신 그만 좀 해. 아빠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돈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도 되잖아. 왜 그래 정말? 자네가 걱정하는 게 우리 여진이랑 손주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이딴 말할 거면 돌아가게. 여진이, 너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참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안 좋은 유전자 물려줬음 책임이라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결혼하기 전에 지병 내력을 보는 거네. 나까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요. 에?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얼른 나가. 나 아버지랑 얘기 좀 하고 갈 테니까. 보나마나 돈 안 준다는 소리겠지. 양심이 있으면 아버지 설득 잘하고 와. 알았어? 아유, 저 고얀 놈 같으니라고. 어쩐지 와이프가 큰 병에 걸렸다는데 눈 한 번 깜짝을 안 하고 돈 얘기부터 꺼내. 저렇게 안 봤는데 원래 저렇게 독한 자식이었냐? 어? 아주 돈을 나한테 맡겨놨다는 듯이구네. 남편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해서 그러는 걸 거예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 혼자 온다고 하는데 굳이 따라오더라고요. 에휴, 바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주 지가는 난리네. 의사 선생이 뭐라고 했는지 찬찬히 말해보거라. 많이 심각하대? 그래도 이기라서 수술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대요. 물론 완치까진 까다롭게 관리해야 되고 이후에 재발도 걱정해야겠지만 당장 죽을 걸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빠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잘 이겨내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요. 저 사람 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딸이 고생이지. 내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아픈 사람은 너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도움 줄 수 있는 건 줄 텐데 저렇게 쪼르르 달려와선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의도가 다른 게 있나 의심이 되는 거지. 마치 내 유산 챙기려고 네 옆에 붙어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그게 괘씸한 거고. 설마 그러겠어요. 저도 생각보다 남편이 냉정하게 나와서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아이들 케어하고 저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건 남편이니까 좀 이해가 안 되게 행동하더라도 아버지가 이해해 주세요. 원래 보호자가 더 힘든 법이잖아요. 아버지도 엄마 간호할 때 많이 힘드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유산 내놓으란 말은 아니지. 아유, 저놈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너 몸도 안 좋은데 험한 꼴 볼까봐 그게 걱정이야. 그래도 아이 둘 낳고 여태까지 사이좋게 살았는데 그러게야 하겠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너무 믿지 마라. 내가 예감이 안 좋아서 그래. 유산은 나도 지켜보고 그렇게 하마.
당장 돈 부족하면 아버지한테 말하고 그럼 도와줄 테니까. 아버지 재산인데 아버지 맘대로 하셔야죠. 당장 돈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집. 아버님이 뭐래? 유산 주신대? 아, 여보, 제발 그만해. 당신 불안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 암 걸렸으니 유산 내놓으라고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잖아. 아버지가 우리 사정 어려워지면 도와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뭐? 그럼 유산 안 준다고 한 거야? 내가 그렇게 말 잘하라고 했는데도 내 말을 무시했다 이거네? 무시한 게 아니라 아버지랑 내 입장도 생각해야지. 우리가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가 당신한테 피해 안 가도록 잘 해볼 테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힘내서 이겨내보자. 어? 이겨내긴 뭘 이겨내. 내가 그런 보장도 없이 어떻게 네 병수발을 다두냐? 그게 뭔 소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앞으로 너 안 핑계대고 평생 골골대면서 나랑 애들한테 피해만 줄 텐데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짜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적어도 너 죽은 다음에 재산이라도 받을 명목이 생기면 몰라도 공짜로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당연히 너가 네 아버지한테 돈 받아와야 되는 문제라고. 적어도 네가 네 병으로 인해 우리한테 미안함을 느낀다면 말이야. 뭐? 그럼 정말 재산 받을 게 중요한 거였어? 내가 아픈 게 걱정돼서가 아니라? 둘 다 같은 문제인 거지. 명심해. 난 너가 아버지한테 유산 못 받아오면 너 케어 안 해. 당연히 애들도 너한테 안 보여줄 거고. 그러니까 내 보살핌 받으면서 암 치료하고 싶으면 생각 잘해. 알았어? 어쩜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럼 그동안 잘 지낸 것도 돈 때문이었어? 내가 아버지 유산 어차피 받을 거니까 그래서 잘해준 거였냐고. 일주일 후, 병원. 아니, 네 남편은 어디 갔냐? 너 혼자야? 네, 회사 가야 된다고 해서요. 이 고의한 놈, 아무리 회사가 중요해도 그렇지, 지 마누라가 처음 입원하는 날인데 이렇게 모른 채 할 수가 있어? 암환자에게 보호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따간 온다고 하니? 모르겠어요. 제가 연락해도 영 답이 없어서. 설마 내가 재산 안 줬다고 이렇게 구는 거냐? 어? 아버지, 저도 이젠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진심이 정말 이건지 헷갈려요. 아무리 제가 병에 걸려서 돈 쓸 일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바로 이렇게 사람 태도가 변할 수가 있는 건지. 그래도 자기 와이프고 애들 엄마인데. 에휴, 너무 개념치 말아라. 속셈이 빤히 보이는데 돈을 줄 수야 없지. 앞으로 아버지가 보호자 역할 톡톡히 할 테니까 그런 나쁜 자식은 신경도 쓰지 말고 넌 치료에 집중해라. 알았지?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병수발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가 제 병수발을 들고 제가 진짜 염치가 없어요. 아빠도 나름 경력자 아니니 그 자식보다야 내가 훨씬 나을 거다. 너가 병을 일부러 걸린 것도 아니고 피할 수도 없는 건데 왜 미안해. 그런 마음 가지면 금방 치료될 병도 잘 안 낫는 법이니 너무 걱정 마라. 그래도 이기면 완치 확률도 높아진다고 하지 않니? 네, 아버지 얼굴 봐서라도 그리고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저 열심히 치료받을게요. 그래, 그거면 됐다. 우리 딸 씩씩하고 기특하네. 그 시각, 시댁. 엄마, 애들 잘 부탁해요. 애들한테도 학교 다녀오면 할머니 집으로 곧장 가라고 했으니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퇴근하고 와서 애들 픽업해 갈게요. 그래, 걱정 마. 근데 결국 유산은 못 받은 거냐? 끝까지 지 힘으로 해결하겠다곤 병원 간 거야? 그 고집을 누가 말려요. 지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들게 해놓고선 지 혼자 착한 딸인 척한다니까요. 아니, 걔야 그렇다 치고 걔 아버지는 왜 그러나 몰라요. 아니 본인도 간병인 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더더욱 미안한 줄 알고 유산을 내놔야지. 왜 이렇게까지 자기가 가지려고 드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암튼 이번 기회에 정이 너무 떨어져서 다 그냥 이혼할까 생각 중이에요. 어차피 앞으로 치료받으면 나랑 애들한테 피해줄 게 뻔한데 재산도 넘겨줄 게 없다고 하면 굳이 내가 얘랑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솔직히 연애할 때도 집안에 재산이 많다고 그래서 결혼 결심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물러서기엔 억울하지. 너 혼자 애들 둘 키울 수 있어? 내가 좀 도와준다 치더라도 돈 많이 들 텐데 어쩌려고 그래? 일단 두고 보자. 아니, 지금 당장은 돈 안 주더라도 걔 병으로 골골대고 있음. 그땐 정신 차리고 유산 물려주겠지. 손주들 생각을 아예 안 할 건 아니겠지. 그게 언젠지 모르겠다 이거죠. 솔직히 얘 병에 걸린 이서 같이 살 마음 더 없거든요. 걔 여자나 찾아보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여자부터 찾아보고 있어. 당장 이혼하면 너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일단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진 뽑아 먹어야지. 하다못해 당장 치료비 없다고 징징대면 돈 좀 얹어주지 않겠어? 애들 생활비도 마찬가지고. 아, 그때마다 돈 구걸하는 게 싫어서 한꺼번에 재산으로 달라고 한 건데 정말 사람 귀찮게 구네. 뭐 어쩌겠니? 그 양반이 구두센걸. 그래도 걔한테 똑똑히 말했지? 돈 안 주면 애들 얼굴 안 보여준다고. 에, 안 그래도 애들도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 거 간신히 달랬어요. 아, 애들이 왜 이렇게 징징거리는지 이따가 와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애들이야 엄마 찾는 건 당연하지. 아예 애들 보고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해라. 애들 목소리를 들어야 애들 얼굴이 더 보고 싶지. 그럼 돈이라도 줘서라도 애들 보고 싶어 하지 않겠어?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전까진 애들 엄마고 외할아버지고 절대 애들 보여주지 마라. 그래야 재산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안 그래? 그럼요, 나도 알고 있어요. 유일한 패가 애들인데 내가 공짜로 보여주겠어요? 한 달 후 전화. 아, 벌써 한 달째인데 코빼기도 보이질 않네. 애들 얼굴도 안 보여주고 정말 너무하다. 어쩜 한 번을 안아볼 수가 있어. 전화라도 걸어봐야겠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진짜 애들 안 보여줄 거야. 나 곧 수술이야. 수술 받기 전에 애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단 말이야. 제발 부탁이니까 애들 좀 데려와 줘. 어? 내가 한 말 잊었어? 곧 수술이면 더욱 네 아빠 재산 상속을 받아놔야지. 너가 수술하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아. 아니 내가 지금 나조차고 이래? 애들 생각을 좀 하라고. 너가 수술 받다 죽어버리면 애들은 한순간에 엄마를 잃는 거고 난 졸지에 호래비가 돼서 두 아이들 다 내 능력으로 키워야 되는 건데 얼마나 어렵겠어. 내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애들이 네 재산이라도 물려받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빠가 갖고 있는 그 건물만 넘겨줘도 앞으로 애들이는 나나 끄떡 없다고. 간다는 걸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참 너도 독하다. 애들 보고 싶지도 않냐. 애들은 너 보고 싶다고 난리라고. 수술 앞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니? 그래. 설사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빠가 손주들 어렵게 지냈는데 그냥 두고 보시겠어? 걱정할 걸 걱정해. 지금으로선 당신이 우리 아빠 재산 탐나서 이러는 거로밖엔 해석 안 돼. 웃기고 있네. 재산이 탐났으면 진작 빼돌렸겠지. 내가 너 안 걸리게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네 몸 하나 관리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누구 탓을 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그럼 그냥 수술 받든지. 재산 상속할 생각 없으면 전화하지도 마. 네가 수술을 받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여보세요? 아, 정말 너무하네. 수술 잘 받고 오라는 말 한마디도 없다 이거지? 하기야. 글쎄 여자 만나는 것 같던데 나 같은 거 걱정할 시간도 없겠지. 퇴원만 해봐.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두 달 후 병원.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회유 속도가 빨라서 퇴원하셔도 되겠네요. 대신 몸 관리는 필수입니다. 정기검진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몸 상태가 좋다고 결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선생님, 명심할게요.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의지가 좋으셔서 회복이 그만큼 빠른 거죠. 수고 많으셨어요. 몸에 이상 생기면 바로 병원에 연락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 집. 우리 딸 퇴원 축하한다. 그래도 수술 후에 경과가 좋아서 다행이야. 아버지도 그동안 저 병수발 들어주셔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나을 수 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 관리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이만하니 다행이구나. 그동안 합병증이라도 걸렸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그래, 마음의 준비는 했니? 네.
그 자식이랑 이혼하려고요. 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에 증거도 확보해 놨고요. 얼른 우리 아이들부터 데려와야죠. 그래, 와이프는 한창 병 이겨내고 있는데 지는 바람이나 피우고 있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런 인간 말중과는 안 사는 게 낫다. 아버지가 이혼 전문 변호사도 고용해 놨으니 걱정 마라. 이미 증거가 많아서 승소 확률도 높고 양육권도 가져오기도 좋다더라. 네,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그 시각, 집. 아빠, 이 아줌마 또 데려왔어? 우리 엄마 어디 가고 자꾸 아줌마 데려와. 어머, 이 쥐방울 만한 게 말하는 꼴하지 마. 네 엄마 닮아가니? 이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입을 함부로 놀려? 애가 하는 말인데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현지야, 이 아줌마한테 잘 보여야 돼. 이제 네 엄마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버릇없이 굴면 되겠어? 우리 엄마 따로 있어. 나 얼른 엄마한테 데려다줘. 아빠도 이 아줌마도 다 싫어.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 제대로 혼나고 싶어, 어? 벌은 단단히 줘야지. 너 저녁 없을 줄 알아. 열심히 먹여놓으면 뭐해. 그 에너지로 어른들한테 소리나 지르는데.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밥 없으니까 그리 알아. 오빠 나가자. 식당 예약 시간 다 됐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그래, 그러죠. 현지, 너 반성 제대로 하고 있어. 현수는 이따 오면서 학원에서 데려오면 되겠네. 그러든지. 아빠 나빠. 엄마 보고 싶어. 어디 있는 거야? 어? 정말 죽은 거야? 다음 날, 집. 현지야, 현수야, 어딨어? 엄마 왔어. 엄마,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야 와? 어? 이제 다 나은 거야? 우리 딸,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어. 그새 많이 컸네. 엄마 다 나았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정말이지? 그럼 오빠랑 나 더 이상 안 떠날 거지? 아, 그럼. 엄마가 왜 떠나? 오빠는 어디 있어? 오빠 학원 갔어. 아빠가 오빠 학원 왕창 보내. 그래놓고 이상한 아줌마를 자꾸 우리 집에 들여와. 뭐? 그 여자를 집에까지 데려온다고?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너한테 허락까지 맡아야 되니? 아주 가관이다, 가관이야. 이러려고 나한테 애들도 안 보여줬어? 에이, 내가 뭘 어쨌다고. 근데 왜 온 거야? 태어난 거야, 설마? 그래, 너 덕분에 말끔히 나았다. 단 하루라도 우리 애들 네가 어떻게 할까봐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 덕분에 빨리 치료돼서 퇴원까지 한 거야. 다 나았다고? 암이 그렇게 빨리 치료가 되나? 혹시 뭐 죽을 날짜 받아두고 온 건 아니지? 왜? 그랬으면 좋겠니? 하긴 네 입장에선 그게 좋겠다. 그래야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까지 할 거 아니야? 그치? 뭐? 아니, 그걸 누가 어떻게... 뭘 어떻게야. 자, 네 소원 이뤄줄게. 뭔데 이게? 뭐야, 소송죠? 네가 뭔데 나한테 소송을 걸어? 너가 나한테 피해를 주면 줬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소송을 거는 거냐고. 그럼 아내는 암 걸렸는데 애들 앞에서 뻔뻔히 바람 피우는 넌 잘한 거니? 증거 다 확보해 놨고 상간녀 소송까지 걸 예정이니 그리 알아. 그동안 돈은 많이 모아뒀니? 어차피 내 치료비 대준 것도 하나도 없으니 꽤 모아놨겠네. 그래서 바람 피울 여유도 있던 거고. 네 소원대로 이혼해 줄 테니 어디 마음껏 즐겨봐. 뭐? 아니 오자마자 무슨 소송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 이혼하는 건 나도 동의하는데 어차피 끝낼 거 좋게 좋게 넘어가자. 어? 내가 위자료는 그래도 챙겨줄게. 좋게 좋게는 무슨. 네가 좋게 좋게 행동을 해야 나도 그렇게 하지. 물러설 생각 하나도 없으니 그렇게 알아. 1년 후 아빠 집. 아유, 우리 강아지들 왔어? 어서들 와. 짐이 꽤 많네. 혼자 들고 오느라 힘들었겠어. 아니에요. 새 식구 살림인데 이 정도면 별로 없죠. 부족한 건 차차 사면 되지. 내가 그 사이 애들 방도 꾸며놨다. 우리 강아지들 방 구경 좀 할까? 잠시 후.
녀석들 피곤한지 금방 잠들어 버리네. 어제도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 간다고 들떠선 늦게까지 잠도 못 잤어요. 응, 그래? 이제 웬만한 건 다 처리가 된 거야? 네, 소송도 승소했고, 위자료도 양측에서 다 받았고, 양육권도 저에게 넘어왔어요. 애들 양육비는 다달이 받기로 했고요. 그래, 고생했다. 건강은 어때? 괜찮아? 건강도 좋아요. 그래도 바로 집으로 들어오라니까 왜 고집을 부려? 학기 중에 전학시키면 애들도 힘들까봐 그렇죠. 저도 병원에서 집이 가까워야 하니까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알아봐 주신 오피스텔이 평수도 괜찮았고 월세도 저렴했잖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챙겨주셔서. 선뜻 같이 살자고 해주시고 조금만 자리 잡고 독립할게요. 나야 집이 복잡거리면 좋지. 그래도 건강해서 다행이구나.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네, 아빠. 그 시각, 시댁. 뭐라고요? 위암 말기라고요? 그래. 요새 몸이 자꾸 안 좋아서 가봤더니 위암 말기랜다. 어쩌면 좋으니 당장 수술부터 해보자는데 암보험도 안 들어나서 비용이 상당하던데. 아, 왜 이렇게 내 주위에 안 걸린 사람이 많아? 엄마까지 왜 이래요, 정말. 내가 뭐 걸리고 싶어서 걸렸니? 그래도 너 돈 모아둔 거 좀 있지? 어머, 어머니. 설마 저희 돈으로 치료받으시려는 건 아니죠? 그럼 나도 모아둔 돈이 없는데 누구 도움을 받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암 말기면 수술해도 가망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양하세요. 어차피 어머니 나이면 곧 돌아가실 나이인데 좀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뭐라는 거야? 지 말도 영 틀린 건 아니에요. 맡기면 수술해도 별 소용도 없을 텐데요. 그리고 위자료에 애들 양육비까지 털려서 저희도 돈 없어요. 그냥 시골로 내려가서 공기 좋은 데서 사세요. 시골에 요새 헐값으로 매물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식이 할 말이야? 이때까지 키워준 엄마를 돈 없다고 그냥 병들어 죽으라 이 말이야? 어? 저도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럼. 엄마가 알아서 치료비 마련하시던가요. 아무튼 전 못 도와줘요. 뒤에요, 가자. 갈게요, 어머니. 저것들이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네. 몸 괜찮냐는 소린 하나도 안 하고 어쩜 돈 없다는 소리만 해. 다음 날, 카페. 무슨 일이세요? 저 병원 들어간 이후로 한 번을 연락을 안 하시더니 왜 이혼하고 나서야 연락을 하시는 거죠? 저기 여진아, 병은 완치됐니? 네, 당신은 달갑지 않겠지만 병은 완치됐네요. 내가 왜 안 달가워하겠어? 당연히 기쁜 소식이지. 그동안 내가 너무 섭섭하게 굴었지. 미안했다. 내가 지난날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가 나에게 많이 서운했을 것 같구나. 이미 다 지난 일을 서운해서 못하나요? 이제 남남인데. 용건만 말하세요. 저기 여진아, 내가 사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 당장 모아둔 돈도 없는데 자식놈이라고 하나 있는 게 모른 죄라는구나. 내가 아무래도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그렇다고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 수는 없고 생각나는 게 너 하나뿐이라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찾아왔다. 저기 나 치료비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너 충분히 도와줄 재산이 있잖아. 그치? 너희가 아무리 이혼해도 내가 엄연히 우리 손주들 친할머니인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아? 어? 정말 어이가 없네. 염치가 없는 줄은 아나 봐.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하려나? 아직 치료도 안 한 나한테 곧 죽을 테니 재산이라도 남겨놓으라고 했지? 근데 뭐 당신은 남길 재산도 없으니 그냥 죽는 수밖에 없네. 어차피 치료받아도 계속 골골댈 텐데 못하러 더 살겠다고 돈을 빌려달래. 돈 없으면 그냥 죽어야지. 그러게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그대로 당한 기분이 어때? 여진아, 너까지 무섭게 왜 이러니? 내가 이렇게 비마. 나 이대로 죽기엔 너무 무섭다. 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인지 너도 잘 알잖니. 한 번만 도와주렴. 그럼 내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게. 응? 그렇다면 더더욱 도와줄 수 없지. 난 당신이랑 어떤 인연으로도 남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냥 잘 참는 수밖에 없어. 치료 없이 버티기엔 무시무시하게 아프겠지만
남이 가슴 아프게 한 벌 지금 받는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며칠이라도 더 살 수 있을지 누가 알아? 할 말 다 했으니 난 갈게.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거야? 이 꼼짝없이 병 걸려 뒤지게 생겼네. 아유, 내 팔자야. 3달 후. 그 뒤로 따로 전시모에게서 연락이 온 건 없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딱히 궁금하지도 않고요. 단지 전 남편이 상간녀에게 사기를 당해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러니 그 엄마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긴 어렵겠죠. 저는 아이들 집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곧 건물을 상속해 주신다고 하셔서 미리 관리하는 방법이나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고요. 회사도 다니면서 돈도 벌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상태가 양호하다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 아버지에겐 든든한 딸이 되려고 노력하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